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시간 남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2시간 남았어요. 자, 그래서 과학 B랑 과학 C 1시간씩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네, 과학 B 파트 이제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요. 저도 제 강의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그냥 나 강의 다 했어, 나 끝났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려봐야 될 상황이 오는데 돌려보고 나면 항상 후회돼요. 아, 이렇게 설명했으면 됐는데 왜 안 그랬지? 뭐 이런 식의 뭐 쓸데없는 후회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후회가 남긴 남아요. 그래도 어쩔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거고. 근데 또 저 혼자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차분하게 해보려고 연습 중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탄소화합물과 다양성입니다. 제가 지금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목이 오늘 사이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살 이야기해보려고요. 자,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의 뜻은요,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과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탄소화합물의 예가 뭐가 있냐면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요. 탄화수소인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은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애들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정사면체 구조로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게 다이아몬드의 구조예요. 흑연의 구조는 뭐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육각형과 오각형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구조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화수소라고 해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그런 화합물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 석유라든가 석탄 이런 애들은요, 탄소랑 수소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지방 이런 애들도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지방의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얘네 세 개로만 구성이 돼서 이제 에너지를 내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단백질도 에너지를 낼 수 있죠. 근데 다양한 생리 자극도 조절해 줍니다. 그렇죠? 그 단백질의 구성원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핵산인데요. 핵산은 가장 구성원소가 많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는 물론이요. 그 다음에 질소도 있고요. 인도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핵산입니다. 됐죠?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도 있는데 인도 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탄소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탄소의 배열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죠. 요게 바로 탄소예요. 가장 바깥쪽에 4개의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4개가 있어서요, 얘네들이 다른 원소와 공유 결합을 하면서 탄소가 이제 안정하게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CH4 이런 애들을 그러면 보면 탄소가 이렇게 하나, 둘, 양성되어 6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CH4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전자가 있잖아요. 수소의 전자랑 탄소의 전자가요, 이 전자들은 그러니까 요 전자들이 여기도 돌았다가, 즉 수소도 돌았다가 탄소도 돌고요. 여기 있는 전자도 마찬가지로 수소도 돌았다가 탄소도 돌아요. 이렇게 해서 수소가 4개가 있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 4개가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면요, 얘가 뭐가 되냐면 그림 엄청 엉망인데요, CH4가 돼요. 얘가 CH4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얘를 그림을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이거예요. CH4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게 뭘 얘기하냐면 공유된 전자라면, 그러니까 C가 전자 4개를 공유해서 수소의 전자 4개와 같이 공유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선이 의미하는 건 전자 2개고요.
이런 식으로 탄소는 결합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탄소화합물이 정말 다양해요. 이 세상에 탄소화합물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자,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탄소는 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원자들과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과도 결합이 가능한 건 또 물론이요. 다른 원자들과도 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탄소 원자들 간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 모양으로 탄소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연속해서 결합하더라도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하더라도 안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탄소가 또 몇 개의 팔을 뻗을 수 있어요? 4개의 팔을 뻗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화합물은 다양한 겁니다. 그 다음 분자 시기 같더라도요.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탄소화합물은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원래 같으면 여기에 별표 5개 치고 막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6페이지, 학습지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엇갈린 운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둘 다 탄소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귀중한데 흑연은 오히려 연필심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럴까? 얘네들이 왜 달라졌을까? 이라고 보면 밑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원자 구조와 흑연의 원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식은 전부 다 C로 같아요.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둘 다 분자식은 C거든요. 근데 구조가 달라져서 성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넘어가서요. 탄소화물의 다양성은 그래서 복잡한 화학 반응을 해야 하는 생명체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체와 탄소화합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명의 탄생이라고 적혀있는 학습지 1페이지부터 펴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체 구성 원소인데요. 여러분들 인체 구성 원소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요 4개의 순서를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탄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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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탄수질 외우셔야 돼요. 산탄수질. 그래서 인체는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산소, 그리고 탄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질소. 자, 산소가 생물체는 한 60%, 탄소가 21%, 그 다음에 수소가 약 11%. 얘네들만 합쳐도 몇 퍼센트인가요? 60% 좀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져니? 간시 산소가 60%, 탄소가 21%, 수소가 11%. 얘네만 다 합쳐도 92%죠. 얘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질소도 좀 포함을 시켜줘야 되니까 3.5%. 그러면 얘네가 거의 95.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5%, 4.5%는 나머지 원소들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애들이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이런 애들입니다. 됐죠? 근데 지각의 구성 비율을 보시면요. 지각의 구성 비율이요. 산소가 47%, 규소가 28%, 그 다음에 알루미늄 7.9%, 탄소 0.2%, 수소 0.2%거든요. 얘가 탄소, 얘가 수소, 얘가 알루미늄, 얘가 규소, 얘가 산소예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몸이랑 지각이랑 구성원소가 비슷해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걸 구성하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땅에서 나온 동물들을 먹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 원소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뭐가 달라져? 그렇지. 그러니까 지각에 있는 구성 원소 중에요. 인체에 없는 건 있을 수 있어도요. 인체에 있는 원소 중에 지각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비율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 생물체는요. 다양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각보다 탄소의 비율이 훨씬 높죠. 지각에 있는 탄소의 비율은 0.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탄소의 비율은 몇 퍼센트? 21%라고요.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생물체는 산탄수까지가 92%, 즉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물론. 맞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90%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 여기 있었네? 자, 넘어가도록 하고. 탄소화물이요. 자, 탄소화물의 구성원소는요, CHO,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근데 지방도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방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그럼 볼게요. 종류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과시에서 더 자세하게 배웠죠, 맞죠? 그래서 과시로 넘기도록 하고 일단 그냥 확인만 하는 작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당류에 뭐가 있던가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거 있었죠? 이당류에 있던 건요. 엿당, 설탕, 젖당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당류에 속하는 게 뭐던가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근데 다당류에 속하는 것들은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뭘 하는지 이제부터 볼게요. 셀룰로스. 그러면 녹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물이 식물이 자신의 체관에서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체관을 통해서 뿌리로 보내게 되는데 그 영양분을 저장하는 형태가 녹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물은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주로 만드는데 그 포도당을 붙여버리는 게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붙여서 걔를 갖다가 영양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녹말이고 글리코젠은 누가 저장하는 거냐면 동물이 저장하는 게 글리코젠이야. 동물이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리코젠과 녹말의 차이점 뭐냐면요. 녹말은 한 줄이에요. 한 줄. 무조건. 한 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녹말에서 영양분을 쓰고 싶으면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근데 글리코젠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포도당이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포도당에. 가지가 막 많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한 번 끊어버리면요. 포도당이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한 번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글리코젠, 동물은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셀룰로스가 있죠. 셀룰로스는 우리가 식물의 세포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물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세포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셀룰로스이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나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결국에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셀룰로스와 같이 세포벽을 이루는 주성분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탄소야, 탄소. 자, 지금 탄소가 몇 개죠? 6개죠. 그래서 포도당의 다른 이름을 육탄당이라고 해요. 탄소가 6개 있는 당이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뭐죠? 탄소와 물이 합해진 게 탄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탄수화물의 뜻이 뭐라고? 탄소랑 물이 합해진 거라고. 그러면 육탄당이니까 탄소가 6개지. 그러면 6배로 뻥튀기를 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포도당의 화학식이 돼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런 포도당이 2개씩 연결되면 우리가 얘네를 이당류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지금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죠?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얘 이름은 엿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로 길게 연결되어 있죠? 얘 이름은 녹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맞죠? 가지가 툭툭툭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글리코젠이고요. 자, 글리코젠은 각각의 가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끊으면 몇 개의 에너지가 나요? 포도당 4개의 에너지가 나오겠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질을 한번 볼게요. 지질의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왜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질의 구성원소가 같냐면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지질의 형태로 저장해버려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을 안 쓰면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지질로 바꿔버린다고요. 되죠? 자, 그러면 지질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글리세롤 생긴 거 나중에 볼 건데 어쨌든 종류와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질의 종류에는요 크게 3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그러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에너지원이요. 1g당 9kcal를 내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중성 지방이 되겠고요. 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트리글리세리드예요. 그러면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글리세롤 한 분자, 지방산 세 분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중성 지방이거든. 그래서 트리글리세리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인데요. 인지질은 여러분들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인지질이겠는데요.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이 됩니다. 나중에 세포막 더 자세하게 배우다 보면 인지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육각형의 오각형 형태로. 이렇게 생겨서 이제 연결이 되면 이게 스테로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냐면 성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의 구성원소는 뭐라고? 지질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의 성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원래부터 나쁜 건 아니었는데 콜레스테롤도 나쁜 콜레스테롤과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에 녹지 않고 지질은요. 당연한 거겠죠. 물에 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으면요. 생명과학에서는 기름에 녹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아주 유식한 용어로 우리는 유기용매라 그래요. 그래서 유기용매, 기름에 잘 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트리글리세리드가 뭐라고요? 중성지방이라고요. 그러면 봐봐요. 얘가 글리세롤이에요. 글리세롤. CHO로 밖에 구성이 돼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fatty acids, 지방산 되겠습니다. 카본 체인이라고 돼 있는 건 이제 그 탄소 사슬이란 뜻이고요. 네,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OH랑 여기에 있는 H가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트리글리세리드예요. 됐죠? 이렇게 결합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글리세롤 한 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세 분자가 있어요. 이게 중성지방이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친수성이야. 여기는 물과 친해. 글리세롤은 물과 친해요. 근데 지방산은 물과 안 친해. 소수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물과 친하고 얘는 물과 안 친한데 전체를 퉁쳐서 그냥 물과 안 친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냥 전체를 퉁쳐서 물에 잘 안 녹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죠? 혹시나 물어볼까봐. 그 다음에 단백질 갈게요. 단백질의 구성원소는요. CHO에 하나 더 붙습니다. N이 하나 더 붙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의 구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외우세요. 자, 그러면 요런 구조다라고 돼 있는데 아미노산을 봐야 알지 맞지? 그러면 아미노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 하나에 일단 수소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기라고 하는 NH2라고 하는 애가 붙습니다. 얘는 아미노기라고도 하고요. 아민기라고도 합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 아미노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COOH라고 해서 카복식이 또는 카르복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카복식이라고 배우고 있고요. 어쨌든 카복식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R이 중요한데요. 이 R이 뭐냐면 원소 기호가 아니에요. 얘는 곁사슬 또는 곁가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곁가지, 곁사슬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면 얘는 뭘 하는 거냐면요. 이 R에 수소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아미노산 하나 그 중에서 이름이 발린인가 그런 아미노산이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다른 원소가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대요. 아미노산은 총 20종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20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눈 감고도 아미노산의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C, N, H, 2 맞죠? 그 다음에 C, O, O, H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하나 붙어있고 여기에 곁사슬 하나 붙어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아미노산의 구조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큰
분자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끼리 결합으로 단백질이 형성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큰 분자를 형성하는 반응, 이거를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한 분자에 물이 빠져나옵니다. 즉 H2O가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탈수. 물이 빠지면서 축합, 압축이 되고 합해져요. 그러면서 무거운 원소로 합해지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요?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COOH에서 이 OH가 있죠. 그 다음에 아민기에서 여기 H 수소가 있죠. 얘네가 결합하면요 물이 빠져나오고요 탈수.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합되는데 이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그러니까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CONH 간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죠? 펩타이드 결합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세포막,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읗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호르몬, 항체, 효소,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건요. 우리 몸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단백질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잘 안 쓰이는 게 좋습니다. 웬만해서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산 가도록 할게요. 자, 핵산의 뜻이 뭐냐면요. 핵 속 산성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산의 위치는요. 무조건 핵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퉁쳐서 산성물질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 모든 생물은요. 자신의 DNA를 복제해서 자손한테 물려주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요. 그래서 핵산은 유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핵산 속에 들어있는 게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피곤하지만 인당염, 인산과 당과 그리고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되면 이것이 바로 핵산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 속 산성 물질이 뭐가 있냐면 DNA와 RNA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러 갈 건데 그럼 볼까요? 그 전에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인산이 일단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5탄당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 이름은 리보스입니다. 자, 리보스가 결합된 핵 속 산성 물질을 RNA, 디옥시리보스가 연결된 핵 속 산성 물질을 DNA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얘는 지금 염기 중에 아데닌의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아데닌이 있는 RNA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5탄당이 아니라 디옥시리보스가 붙어있으면 여러분들 DNA라 그랬죠. 리보스가 붙어있으면 RNA, 디옥시리보스가 붙어있으면 DNA야. 그러면 디옥시리보스라는 건 뭐냐면 리보스에서 옥시를 하나 뺀 거야. 산소를 하나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가 하나 사라지면 여러분들 5탄당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얘도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인데 탄소가 5배 된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탄소 말고 산소를 하나 제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DNA를 구성하는 당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산, 당, 염기 이렇게 구성된 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아까 DNA가 핵산이라면서요. 산성물질이라면서요. 근데 왜 염기가 있어요? 인산은 여러분들 산성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염기가 있는데 그냥 퉁쳐서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물론 염기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퉁쳐서 염기는 그냥 퉁쳐서 산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DNA의 구조 한번 볼까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당이 뭐라고요? 디옥시리보스라고요. 디옥시리보스고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할 수 있는 염기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DNA를 구성할 수 있는 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인산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산, 당 이렇게 계속 결합되어 있고요. 이게 당, 인산, 골격이라고 해서 얘네가 하나의 뼈대를 이룹니다. 뼈대요. 그러면 이 뼈대를 이룬다는 얘기는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염기쌍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아데닌에는 티민이 결합하고요. 구아닌에는 사이토신이 결합해요. 이것들끼리의 결합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수소결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 시에 수소가 필요하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DNA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중적으로 결합돼야 돼요. 이중적으로. 근데 이게 결합되면 이런 식으로 꼬입니다. DNA는 필연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란색이 사실은 뭐라고? 인산과 당이 연결된 구조라고요. 이해돼요? 사실 얘가 인산과 당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표시하는 거는 염기 서열을 표시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 DNA의 구조가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 RNA는 달라요. RNA는요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이렇게 생긴 한 가닥이에요. 이게 RNA예요. 그럼 여러분들 DNA와 RNA의 차이점을 2가지를 배우셨어요. 첫 번째 RNA를 구성하는 당과 DNA를 구성하는 당의 차이. DNA를 구성하는 당은 뭐라고? 디옥시리보스. 근데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 차이점 있죠? 그 다음에 DNA는 이렇게 이 2개의 선이 나선처럼 꼬여있다 라고 해서 이중 나선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RNA의 경우에는요 한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단일 가닥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또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티민이 있죠. 근데 RNA에는요 티민이 없어요. 티민이 없기 때문에 티민 대신에 붙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라실이라고 불러요. RNA에 뭐가 붙어있다고? 우라실이 붙어있다고.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데닌이라든가 구아닌이라든가 사이토신은 똑같아요. 근데 티민과 우라실의 차이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DNA와 RNA의 차이점. DNA는 여러분들 당이 디옥시리보스야. RNA는 근데 리보스야. 그 다음에 염기 중에서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 T가 있어. 티민이 있다고. 근데 RNA는 우라실이 있어. 나머지 공통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입니다. 근데 DNA와 RNA는 하는 역할이 다르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라면요.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면요.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이제부터 이거 설명 안 했죠 지금?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이제 유전 형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볼게요. 잘 봐. 자,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세포 속에는요 이렇게 키가 있어요. 키. 열쇠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요거에 딱 맞는 열쇠가 있거든요. 얘 이름이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런 단백질 합성해주세요 라는 명령인 아니지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핵 속에 뭐가 있다고? 세포 속에 핵이 있죠. 그 핵 속에 뭐가 있냐면요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DNA의 가닥이 스르륵 풀리면서요 누가 들어오게 되면 RNA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RNA가 DNA의 구조를 이렇게 뺏겨가요. 그러면 이 RNA가 단백질 합성 장소로 이걸 들고 가는 거거든. 돼요? 그래서 RNA가 이걸 단백질 합성 장소에 리보스로 들고 가게 되면요. 리보스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이래서 우리가 유전 정보가 발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핵에서 저장된 유전 정보를 갖다 어디로 전사한다고요? RNA로 전사한다고 표현해요. 이게 뭐라고요? DNA를 RNA로 복사한다. 이걸 전달하면서 복사한다고 해서 전사라고 해요. 그러면 세포질에서 RNA가 전달하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전 형질이 발현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 ATGC, AGTACG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단백질 합성 정보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이런 순서대로 연결하세요라는
소리라고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DNA, 유전 형질이란 이꼴 뭐라는 거야? 단백질 합성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단백질 합성 정보만 있으면 모든 인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돼요? 자,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고 그래서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요. 얘가 그러니까 원본이야, 원본. 그러면 RNA에서 뭘 가져간다고? 복사본을 가져간다고. 복사본을 가져가서 얘를 단백질 합성 장소에 이런 단백질 합성해 달랍니다. 이러면서 단백질 합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DNA가 직접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안 가요? 여러분들 DNA가 직접 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RNA는 단백질을 잘못 만들면 다시 만들면 되는데 DNA에서 단백질 합성 정보를 잃어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DNA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하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NA는 빨리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단백질을 계속 합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단일 가닥 구조의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세포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차분하게 수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포막. 모든 생물은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는 모두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포막의 일단 특징이에요. 특징.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모두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다음 세포막의 구성 물질은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인지질과 단백질이요. 투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외워두세요. 세포막의 구성 물질은 인지질과 단백질이에요. 근데 인지질은 친수성이에요. 물과 친해요. 근데 꼬리는 소수성이에요. 물과 안 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얘는 물과 친해. 근데 또 얘는 물과 안 친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질은 물에 잘 안 녹는다 했으니까 얘를 퉁쳐서 물에 안 녹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세포는 항상 물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안 속에도 물이 있고요. 세포 지 대부분 물이에요. 세포 바깥에도 물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과 친해야겠죠. 여러분들 바깥쪽은 물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즉 친수성 머리는요. 세포 안을 향하기도 하고 밖을 향하기도 해야 되고요. 소수성 꼬리는 서로 마주보는 형태여야 된다고. 그게 무엇을 이루는 형태란가요? 세포 막을 이룬 형태란 거죠. 그래서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이중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중층. 있죠?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막의 구조는요. 인지질도 물론 있지만 단백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에 안 친한 원소는요. 인지질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포질 속에는요. 영양분이 들어와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세포호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분을 합성할 수 있잖아. 근데 물에 안 친한 원소들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인지질 속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있는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바로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이제 세포막의 역할 정리해 볼게요. 저번 강의보다는 제가 지금 좀 천천히 그리고 조금 이제 내용상으로는 압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덜 꼼꼼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포막 볼게요. 기본적인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의 내부를 보호하며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포함된 구조고요. 그 다음 인지질은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친수성 머리가 세포 안과 밖을 향하고 지방산으로 된 소수성 꼬리가 서로 마주보는 식으로 이중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막의 구조죠. 인지질의 구조죠. 단백질,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형성평가.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는 형성평가를 안 풀어드렸어요. 제가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확한 답을 알아왔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4페이지의 OX 퀴즈. 제가 불러드리면 여러분들 OX 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네 종류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이다. OX. O죠? 산탄수질 외우라 그랬어요? O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소 빼고 칼슘 이런 거 집어넣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질소 빼고 인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어려워지는 거지. 다음 탄소는요. 전자가 6개여서 최대 6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해요. OX. X죠. 탄소의 전자는 6개가 맞아요. 근데 공유 결합이 가능한 건 4개죠. 다음 탄소는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해서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이런 식으로 탄소 골격을 형성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 얘네들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헤모글로빈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인슐린은 여러분들 항체입니다. 항체. 미안. 인슐린은 항체란다. 호르몬이죠. 미쳤나봐. 인슐린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주성분, 헤모글로빈의 주성분 히읗 안에 들어가니까 단백질 맞아요. 메테인 분자에서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 형성돼 있어. 맞죠? 방금 전에 제가 하나 그렸죠. 그 다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 그래. 맞아? 아니죠 여러분들. 탄소화합물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 사이아나칼륨, 그 다음에 탄산칼륨, 칼슘. 그러니까 얘네들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CO2, 그 다음에 KCN, 그 다음에 CaCO3. 얘네들은 전부 탄소화합물이야. 맞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탄소화합물을 공부하는 건요.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즉 유기물이란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CO2는요. 생명의 기가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무기물이고 환경을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아나칼륨. 얘는요. 칼륨 이온과 그 다음에 사이아나 이온이 결합한 형태예요. 그럼 얘는 이온 결합이죠. 근데 탄소화합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탄소를 기본으로 해서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 그 다음에 탄산칼슘도 마찬가지. 탄산칼슘도 CaE+랑 CO3-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온으로. 그래서 얘는 이온결합이라고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탄소화합물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공유결합이 아니라서요. 그 다음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탄소화합물이 될 수 있다. OX, O. 헥사는 생물의 물질대사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주성분이다. OX, X. 헥사는 효소의 주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누구예요? 단백질이죠. 그 다음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X, 아미노산이죠. 그 다음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맞아요? O.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무슨 구조를?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어요. DNA는 무슨 배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염기의 배열. 아미노산은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원자를 공통적으로 가져. 아미노산도 여러분들 단백질이라 그러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화학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학 진화, 원시지구의 환경과 화학적 진화인데요. 요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 또 과학 B가 끝나게 됩니다. 힘을 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화학 진화라고 써져 있는 학습지를 펼쳐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페이지만 공부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2페이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시지구의 환경인데 원시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탄생했던 그런 지구를 원시지구라 그래요. 그러면 원시 대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NH3, CH4, H2, H2와 같이 환원성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잠시 이 환원이란 말이 좀 궁금하죠? 그러면 봐봐요. 옛날에 2명의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2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야. A부족과 B부족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A부족이 항상 선빵을 때려. 그렇지? 전자총 빠바바바방 수소폭탄 뻥 하고 터뜨렸는데 B부족도 만만치 않았어요. 산소폭탄을 빵 하고 터뜨렸단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이러면서 전쟁이 끝났거든요. 근데 B 국가 입장에서는요. 2대 맞았어요. 근데 한 대 때렸죠. 환장해야 하네요. 환장하죠. B 국가는 그래서 환원부족이 되었어요. A부족은 그래서 산화부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원성 기체라는 의미는요.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남을 잘 환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을 잘 환원시킨다는 얘기는요. 남들한테 수소를 준다는 얘기야. 남들한테 수소를 주기 위해선 자기가 수소를 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부 수소를 들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 기체, 수증기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었대? 근데 O2 같은 애들은 없었대. 이해돼? 산소 같은 애들은 없었대. 그래서 여러분들 원시대기 뭐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 기체, 물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산소는 없었다. 근데 원시 지구가 서서히 이제 여러분들 우주 배경목사 공부에서 알겠지만 서서히 이제 냉각이 돼요. 그러면서 비가 많이 내려요. 왜? 수증기가 전부 다 물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 강을 형성하고 호수를 형성하고 바다를 형성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빈번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도, 우주에서 오는 빛도, 그 다음에 번개도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막 많았기 때문에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생명체가 잘 태어나기가 힘들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체가 나오기가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유기물이 어떻게 합성되는가를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오파린의 가설이에요. 오파린의 가설. 그러니까 원시 지구가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기체, 수증기 이런 애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 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개념을 얘기한 거냐면 화학적으로 우리는 진화했다 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그 다음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환원성 기체, 그러니까 오파린의 가설이 있어요. 가설. 근데 이 가설을 입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환원성 기체요. 고압 방전을 일으켜서 아미노산, 염기, 당 이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요. 즉 무기물에서 유기물의 합성이 가능한 걸 입증해요. 자, 그럼 봐봐요. 밀러는 그러니까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기체, 수증기 이런 애들로부터 뭐가 합성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었어야 했어? 그치? 이걸로부터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합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었어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원시 지구의 환경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그럼 봐봐. 지금 메테인 뭐 이런 혼합기체가 있죠. 얘네가 뭐야? 원시 지구의 대기죠. 대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끓는 물에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시켜줘요. 그 이유는 뭘까? 온도야. 온도. 아주 높은 온도를 표현하기 위해서야. 그 다음에 고전압 전류를 갖다가 계속 방전을 시켜줘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번개야. 번개. 번개 꽝 이렇게 맨날 내리던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냉각장치를 다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증기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원시 지구가 냉각되는 거죠. 냉각. 그 다음에 뭐가 오는 환경이야?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니까 비가 오는 환경을 표시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어떤 유기물들이 합성되어 있다면 U자관에 이렇게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밀러의 실험장치입니다. 밀러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실험장치를 고안을 해냈거든. 그래서 혼합기체는 원시지구의 대기 성분이고 고압 전류가 방전되면 천둥과 번개 같은 고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끓는 물은 고온을 얘기하고 냉각장치는 원시지구가 냉각되면서 비가 형성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U자관의 물은 원시바다이자 원시바다에 합성된 유기물이 축적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U자관의 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요. 밀러의 경험을 보니까 암모니아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게 있어.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늘어나더라고. 그다음에 사이아나수소 이런 애들도 늘어나더라고. 암모니아가 줄어드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체를 구성할 수 있는 원소야 아니야? 맞아.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아미노산이야.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랬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기물로부터 암모니아, 메테인, 그 다음에 NH3니까 암모니아, 메테인, 수증기, 수소기체 이런 애들로부터 우리 인체를 구성할 수 있는 원소가 합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체가 발생하게 됐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화학적 진화예요. 그렇죠? 원시 우주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화학 반응으로 유기물이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화학적 진화라고 하고요. 생물체는 결국에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나기 전에 일단 유기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생물학적 진화가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뭐 핀치새 들어본 적 있죠? 막 대륙이 분리되면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고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우리랑 원숭이랑 공통된 조상이 있었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게 생물학적 진화예요. 근데 그 전에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뭐라고요? 화학적 진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화학적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소들이 있었는데 CHONP 이런 원소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기화합물을 만들어. 그래서 수소기체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메테인을 만들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에 고에너지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단순한 유기화합물이 완성돼요. 이건 누가 입증한 거야?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한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도 만들어지고요. 단당류도 만들어지고 리보스 같은 단당류도 만들어지고 염기도 만들어져요. 아데닌과 같이. 그러면 얘네들이 또 무엇을 만드냐면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어요. 아미노산이 뭉치면 단백질이죠. 단당류가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게 ATP예요. ATP. 여러분들 과시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염기 그리고 당, 인산 요게 붙어 있으면 뭐가 돼요? 핵산,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요런 애들이 또 구성이 되는 거야. 이해돼? DNA랑 RNA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뭉치게 되면 본격적인 우리가 생명체의 기원,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럼 이제 단계와 특징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원시 대기의 환원성 기체에 의해서 단당류, 아미노산, 염기 이런 애들이 합성이 돼. 단당류 중에서는 리보스,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 이런 애들이 합성이 돼요. 이건 밀러의 실험에 의해서 검증이 되죠. 그 다음에 간단한 유기물에서 또 복잡한 유기물로 바뀌어요. 맞죠? 단당류가 모이면 다당류가 되고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이 되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 RN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폭스예요. 원시 바다에 농축된 이 아미노산들이요.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단백질을 이룬다는 것을 입증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폭스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잡한 유기물에서 이제 유기물 복합체 생명체의 기원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복잡한 유기물들이 모여서 원시 생명체의 기원으로 추측되는 유기물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가 같은 애들입니다. 유기물 복합체는요. 생명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체의 일부 특징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 코아세르베이트와 마이크로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코아세르베이트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오파린, 마이크로스피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폭스 이렇게 되는데요. 코아세르베이트는요. 단백질, 핵산 이런 애들이 물 입자로 구성된 막에 둘러싸여서 만들어진 액체 방울이야.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게. 근데 이 코아세르베이트는요.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요. 알아서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크기가 되죠. 그러면 지가 스스로 분열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명체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생명체이다라고는 표현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생명체이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만족시키지 못해. 그래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분열해서 수도 늘릴 수 있는 것을 보아 코아세르베이트는 생명체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진, 즉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됐을 거다라는 설을 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스피어는요. 아미노산 용액이 냉각되면서 구형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스피어는 되게 안정적이고요. 세포와 유사한 막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얘는 생장과 분열을 계속해서 거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장과 분열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의 일부 특징이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적 진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진화가 거치면서 원시 생명체가 다양한 생명체로 나뉘게 됐다라는 내용이 과학기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서술형 어디서 나올까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셔서요. 여러분들 생명체와 탄소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많이 유심히 보세요. 서술형의 출제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 집어서 뭐 이렇게 얘기 못 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외울 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학 B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남은 게 과학 C예요. 과학 C가 근데 제일 내용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C 정신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과비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과학 C 마지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